있는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 고객님 가루나 액체 세제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네. 알약으로 되어 있는 세제는 알약 타블렛 세제 넣는 네. 함이 여기 태블릿 세제 함이라고 적혀 네.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가루나 액체 세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릇에 세척하고 나면은 헹굼 보조제 역할을 해서 린스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린스 튜브가 여기 있습니다. 네. 린스는 한번 가득 채우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쓰시는 기준으로 30번 정도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나중에 린스가 떨어지게 되면 요 그림에 불이 제품 전면 상단에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린스가 떨어졌다, 린스를 보충해 주십시오라고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알약 세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불 들어오는 거 무시하고 그냥 알약만 한 개 넣고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거름망 필터입니다. 식기세척기 사용하시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 여기 있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위로 들면은 거름망 필터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한 번에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돼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는 대로 그냥 꺼내가 청소해 주시는데요. 큰 찌꺼기는 여기에 모입니다. 고객님 뒤집어서 물을 부으시면 찌꺼기가 빠집니다. 그냥 물기만 털고 다시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세제 청소하시고 바짝 말려가지고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작은 필터는 안쪽에 찌꺼기가 낍니다. 솔로 청소하시고 마찬가지로 물로 헹구셔가지고 물기만 털고 다시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세제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바짝 말려가지고 끼워 주셔야 됩니다. 거름망 필터 청소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세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망 필터는 잘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 앞쪽에 보시면 뚜껑이 하나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또 뚜껑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쪽 뚜껑은 연수장치 뚜껑입니다. 연수장치의 역할은 식기세척기가 세척을 하고 나면 유리그릇 같은 경우에 하얀색 얼룩 생기는 거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 안에다가 이제 식기세척기용 소금을 넣어서 물을 부드럽게 해서 얼룩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넣어주시면은 그릇에 얼룩이 많이 없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뚜껑을 여시고 식기세척기용 깔때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용 전용 소금 1kg를 부어주시고요. 처음에 세팅하실 때는 기계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도 1리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식기세척기 전화할게요. 자, 그래서 소금 1kg 넣으시고 물을 1리터 넣으시고 난 다음에 깔때기 빼시고 나무젓가락으로 좀 저어주세요. 한 1분 정도 저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린스 옆에 보시면 여기 소금 넣으시라고 S불 들어오는 겁니다. 솔트라고. 네, 요 불이 깜빡거리는 게 딱 멈출 겁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자, 소금 뚜껑 꽉 닫아주셔야 됩니다. 소금 뚜껑을 꽉 닫으시는 이유는 작동 중에 뚜껑이 열리게 되면 소금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고요. 가위나 칼 같은 데 녹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꽉 닫아주셔야 되십니다. 뒤쪽에 보시면 필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필터 뚜껑을 빼시게 되면은 네, 에어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이게 에어 필터입니다. 필터의 역할은 드라이기에서 건조바람이 나오는데요. 이 건조바람이 나올 때 이제 싱크대 밑에서 공기를 빨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싱크대 식기세척기 사용하시다 보면 싱크대 밑에 먼지가 쌓여 있죠. 이 먼지가 빨아당기는 공기와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드라이기가 빨리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필터가 한 개 들어가는 거고요. 교체 주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교체할 때 되면은 기계에서 불이 들어올 거고요. 필터를 끼우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뚜껑 꽉 닫아주셔야 됩니다. 저 뚜껑, 에어필터 뚜껑은 꽉 안 닫게 되시면 작동 중에 기계 밑으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필터 뚜껑 꽉 닫아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제하고 내부 청소하시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그릇 적재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프라이팬 적재하실 때는 옆에 프라이팬 거치대 한 개 있습니다. 여기에 프라이팬을 거치하실 때 이렇게 거치해서 세척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프라이팬 거치대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도마 같은 거 거치해가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냄비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눕히시고 엎어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접시나 냄비 같은 경우, 접시 같은 경우에 자, 얇은 접시가 많다 할 경우에는 얇은 접시 기둥을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씻어야 될 부분이 바닥 쪽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냉면 용기처럼 큰 그릇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기둥을 눕혀가지고 큰 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놓으시는 방법은 씻어야 될 부분이 바닥 쪽을 볼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칸입니다. 국그릇 밥그릇 올리시는 거고요. 밥그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엎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세팅이 될 겁니다. 기둥 눕히거나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텀블러나 컵 같은 경우에 조금 높은 컵은 이렇게 기둥에 끼워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회색 선반 하나씩 있는데요. 들어서 내리시면 소주컵이나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들 올려 세척하실 수 있으시고요. 회색 버튼 하나씩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게 되면 중간 칸은 높이가 조절이 될 수 있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상칸은 수저통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올리시는 건데요. 이 수저통 같은 경우에는 상부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물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저를 놓으실 때 엎어놓거나 뒤집어 놓게 되면 한쪽만 시킵니다. 수저는 세워주셔야 돼요. 자, 수저머리가 가운데 쪽으로 오게 해서 칸칸이 수저를 하나씩 세워준다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사용설명서에 보시면 그릇 적재하시는 방법도 또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프라이팬 뒤집개나 국자, 가위, 칼 올리시는 자리고요. 기둥을 눕히거나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용도 조절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레버를 밀면은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국자, 프라이팬 뒤집개 같은 경우에 높이가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해서 제품을 넣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릇 적재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녹화 중이시죠? 네, 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원 켜시게 되면 표준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세요. 편하게 그릇 놓고 사용하시는 기능이시고요. 자동 모드는 그릇의 오염도를 감지해서 기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기능이 자동입니다. 강력 모드는 평상시 작동 수압보다 30% 더 세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서 노즐도 있고 위에 노즐도 있습니다. 이 노즐에서 물 나오는 수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강력 모드입니다. 그래서 얇은 유리잔이나 와인잔 같은 경우에 넣고 세척하시게 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밤에 조용하게 동작하실 때는 야간 조용 기능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있는 기능은 통살균 기능입니다. 세척기 1년 정도 쓰시다 보면 기계 안에 물때가 낍니다. 그러면 식용구 연산은 세제 넣는 통에 가득 채우시고 뚜껑 닫으시고 통살균 시작하시면 기계가 자체적으로 안에 내부 세척해드리는 기능이 통살균 기능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운로드 코스입니다. LG 싱크 어플 연결하셔가지고 앱에 없는 옵션, 아니 제품에 없는 옵션을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건조단독 기능입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서 했는데 그릇만 말리고 싶을 때 건조단독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1시간 세팅되고요. 열풍 건조 버튼으로 1시간 반, 4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건조단독 기능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코스 설명이고요. 고객님 옵션입니다. 이거 모든 코스는 스팀이 된다라고 해서 스팀 코스 되어 있지만 스팀을 안 켜주시면 스팀 안 나오고 작동을 합니다. 스팀이 필요하시면 스팀을 옵션으로 켜주셔야 됩니다. 왜냐? 시간 차이가 납니다. 스팀 켜시게 되면 시간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팀 필요하실 때마다 한 번씩 쓰시라고 있고요. 자, 스팀을 켜시게 되면 밑에 있는 노란색 구멍에서 스팀이 나오면서 살균 세척할 때 쓰시는 기능이 스팀 옵션이고요. 자, 설거지 하실 게 얼마 없어가지고 위에 칸만 별도로 세척하실 때는 집중 세척 위에 칸, 밑에 칸만 세척하고 싶다 하실 때는 집중 세척 밑에 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꺼지면서 전체 다 돌아가는 기능이 집중 세척 버튼입니다. 다음에 있는 기능은 고온 살균 버튼입니다. 고온 살균 기능은 평상시에 식기세척기 작동하는 물온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평상시에 식기세척기 노즐에서 나오는 물온도는 60도입니다. 고온 살균 켜시게 되면 노즐에서 나오는 물이 80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 세척을 하실 때 쓰시는 기능이시고요. 세척기 기본적으로 세척하고 나면 기본 헹굼, 세탁기처럼 기본적으로 헹굼을 해드리는데요. 추가 헹굼을 하실 때 안심 헹굼 켜주시면 2번을 더 헹궈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열풍 건조 버튼입니다. 자, 표준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1시간 건조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건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열풍 건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거는 건조 안 쓰시는 기능이시고요. 40분, 1시간,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건조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열풍 건조 버튼입니다. 다음에 있는 버튼은 예약 버튼입니다. 55분 시작 문 닫으시면 기계가 돌아갈 거예요. 바로. 근데 1시간 뒤에 돌리고 싶다. 예약을 한 번 누르시면 1시간 세팅이 됩니다. 시작 누르고 문 닫으시면 1시간 뒤에 기기가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예약 버튼은 누르실 때마다 시간이 올라가고요. 12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예약 취소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다음에 있는 버튼은 원격 제어 버튼입니다. 원격 제어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때 쓰시는 기능으로 원격 제어 누르고 문 닫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시작 버튼 누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음에 있는 기능은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누르고 문 닫으시면 기계가 돌아갑니다. 작동 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릇을 한 개 안 넣어서 추가로 그릇을 한 개 더 넣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누르고 3초 기다리시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이때 문을 여셔야 돼요. 식기세척기가 물을 막 쏘고 있을 때 고객께서 문을 확 여시면 식기세척기는 세탁기와 달리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버리시면 사방으로 물이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꼭 하시고
그릇 넣고 문 닫으시면 네, 세척기가 바로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하실 때는 일시정지를 꼭 쓰셔야 된다. 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설명 끝났습니다, 고객님. 네.